저는 오늘 학술회의를 주관하고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장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실 저는 원래 아침에 대전에서 출발을 했고요. 아침 6시에 나왔는데 저보다 일찍 나오신 분은 없으시죠? 네. 아,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구나. 죄송합니다. 저는 1979년에 전말동굴 발굴에 참여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올라오신 길이 지금 굉장히 차가 올라왔을 정도로 넓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냥 산 오솔길이었어요. 산 오솔길이었는데 그 버스 내린 데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발굴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이제 발굴 장비를 싣고 오는데 보통 그때 4톤 트럭으로 2대를 싣고 왔어요. 왜 이렇게 많은지는 이따가 회의장에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여기다 집을 짓고 살았어요. 이제 마을을 왔다 갔다 하게 와졌기 때문에. 그래서 집 지을 자재들을 다 서울에서 싣고 옵니다. 싣고 와가지고 그 버스 내린 데에서 짐을 부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지게를 짊어지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이때 이제 여기 마을 분들도 몇 분을 와 계신데 그때 아마 마을 분들이 도움이 없었더라면 아마 저희가 발굴도 하기 어려운 정도로 그런 상황, 그때 상황이 그랬습니다. 전기도 없었고 물도 없었고 그래서 전기는 발전기를 가지고 와서 발전기를 돌리면서 굴 안이 굉장히 어둡거든요. 발전기를 돌리면서 발굴을 했던 그런 기억이 새롭습니다. 지금 올라오면서 보니까 전말동굴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바라보기에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본굴의 입구입니다. 본굴의 입구고요. 여기 보시면 또 조그만 굴처럼 생긴 구멍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사익굴이라고 불렀어요. 사익굴. 저 밑에 보시면 또 하나 굴이 있는데 땅굴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구석기 시대 유적 발굴은 본굴에서 7년 동안 발굴을 했고요. 73년부터 발굴을. 79년에 이제 본굴 안에 대한 발굴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거의 이제 남향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해가 잘 들고 겨울에서 여기 오시면 해가 나옵니다. 이 앞에서 혹시 구석기 사람들이 좀 생활했던 흔적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제 한번을 좀 조사했는데 뜻밖에도 여기서 구석기 시대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기와로 나오고 이게 왜 저게 어떤 정도라고 생각이 드세요?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기둥을 꽂아가지고 거기에다 지붕을 얹어서 이 동굴 앞에 그런 집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기와가 나오는 거는 지붕에 기와를 얹었었던 집이 있었다. 불상이 같이 나온다. 그럼 벌써 떠오르시는 게 있죠. 일종의 암자였다. 오늘은 구석기 시대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오늘 주로 학술회의에서 할 얘기는 그런 얘기가 주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바위에 글씨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구석기 연구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잠시 접어둔 거죠. 연구를 하고. 그 당시 말하던 구석기가 중요했기 때문에. 지금도 물론 구석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에서. 이제 그동안 이제 잠자고 있던 거를 우리가 다시 이제 꺼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 글씨 내용은 저는 이제 잘 모르고요. 이걸 하시는 분한테 이제 좀 연구를 부탁드렸는데 아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 글자에 담겨 있는 매우 깊은 의미, 중요성,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 오늘 발표해 주신 이두학 교수께서 잠깐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석기적으로 널리 알려진 전말동굴이 이제 화랑의 끝났다. 이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날인데 오늘 아니니까 하이킹입니다. 이 보면 개년 5월 30일인데 다녀왔다고 장기 명문. 그리고 이제 오랑의 물이 이제 상난이라든지 종등한 산이 다녀갔다. 단양한 행자가 이제 적어도 15곳 이상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화랑들이 이 지역에 오게 된 것은 선대 화랑들이 수도했던 그런 고행의 장소가 되지 또 순례지로서 이제 다양했습니다. 이런 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화랑과 관련된 그런 지형들이 다양하십니다. 실화만이 화랑산 그리고 제비화랑이 이제 이곳 성을 쌓았던 데 쌓았다는 그런 기록도 대체 시점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화랑들이라고 하는 지명도 남아 있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우선 글씨를 감상을 했는데요. 여기 우리가 이걸 가지고는 요 부분에 글씨가 있다는 걸 보시면서 찾아보시라는 거고요. 이거 말고 또 있었어요. 이거 요즘 가끔 올 때마다 하나씩 찾아요. 혹시 여기 찾아보세요. 또 이거 말고 새로운 글씨가 있는지. 그래서 글씨를 한번 좀 감상을 해보시죠. 가까이 가서 보시면 더
잘 보실 수 있어요. 개해년 11월, 개해년 11일, 어디나든 입장으로 가야 되겠지. 11월. 김영락 합니다. 지금도 계속 이제 노까지 날라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용하고 그때 뭐 품을 탈기 위해서 전부 다 노력하고 살 때니까 전원을 다 해주고 또 그 해전을 빌릴 수 있는 몇 분한테 아까 5사람 정도만 해가지고 내일여도 이래서 발굴이가 한테 같이 도움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일 정산했던 상황인데 지금 보이는 이 굴이 제일 그 발굴 과정에서 제일 출토가 많이 된 이 굴입니다. 이 굴이 제일 출토가 많이 됐던 굴인데 요 굴에서 주로 나온 뼈들이 이제 그 물고기 뼈들을 가진 뼈들. 지금 그 보이는 부분에 뭐 3억 몇 년인가 뭐 몇 년, 1년에 뭐 0.7%만 뭐 얼마 그 먼지가 많아 들어가서 쌓인 그 부분이 나온다. 하고 위에 돌이 우리가 보는 그 시야는 똑같은 돌이에요. 근데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거는 아주 모양새가 좋게 생겼더라고요. 에이 뭐 탁사가 뭐 별거가 있겠느냐 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갖다 숨겨놨어요. 모르게 큰일 날 일이지만 그리고 딴 돌을 거기다 갖다 놨다가 비슷한 거를 했더니 박사님이 아침에 오셔가지고 딱 이래가지고 찾더니 몇 번에 이게 없는데 이 선생 어떻게 된 거냐 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시는 거 같아가지고 그래서 하면서 약간 힘이 들었나 사라지는 네, 여기 제천시 그 향토 사업자로 계시는 그 유금열 선생님께서 그 전말동굴에 대한 그 답사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노신 교수님들이 고찰을 하신 결과 제가 저쪽에 이제 수직동굴이 거기까지 또 고찰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교수님들. 그리고 이제 구석기 시대로 이제 지금까지 계속 연원이 되는데 이 동굴 섣불 그 이쪽으로다가 올라가서 탐사를 하시면은 그 신석기 시대에 사용했던 간석기가 나옵니다. 지금도 올라가시면 아마 한두 점은 수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쪽 지역은 전말동굴은 구함할 때 생성된 지명이고요. 원래 조선시대 때는 여기가 갈대로 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짜기 동자, 그래 노동이라고 불렀죠. 이제 갈대가 이제 그 포자, 그래 포든이라고 이제 이렇게 지명이 변천이 돼서 다음에 이제 전말로다가 이제 이렇게 정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적은 많이 밝혀지 이 석굴 상단으로 올라가셔서 간석기를 발굴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러니까 이 반경으로 해서 최소한도 500m 둘레로 탐사를 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가제가 부여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직동굴이 또 이 동굴하고 연결이 돼서 샘터가 또 생성이 되나. 그리고 또 아울러서 전말이 생성된 것 지명은 뭐 천주교가 때 그런 데서 연원이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조선시대 때 불렀던 지명은 암혈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이음자에다가 구멍혈자. 여기가 바로 조선시대 때 그 비가 안 올 때 이우제를 지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그리고 조금 전에 밝히신 하락, 그러니까 신라시대 때, 그리고 조선시대 때 자기 지명을 통해서 계속 이어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화랑들이 놀러 다니고 또 술을 해서 그런 장소를 착각한 곳입니다. 이렇게 이제 포스가 있고 그런 가운데 또 선대 화랑들이 또 정리해서 그런 이제 성스러운 지역이 되기 때문에 와가 이제 순례를 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명문에 보면 5월하고 10월이 각각 한 번씩 기재되어 있습니다. 5월하고 10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파종기하고 수확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랑 큰 거 저수지가 있는데 바로 이제 농경거래가 개설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동굴 연구 보면 이제 진모신 신앙과 관련된 그런데 동굴로 불사인 것이죠. 동굴에 이제 국동대리라든지 이런 것이 이런 동굴이 진모신 신앙과 관련된 농경의 장소로 기능했던 것입니다. 아마 그 제설 어린이와 결부돼서 농경의 장소였던 요것에 나중에 이제 신라 화랑들이 이제 수행하고 보행을 했던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농경 축제라든지 또 화랑들이 있던 수행처 이런 거가 결부돼 가지고 이 지역은 신라 화랑들이 찾아와서 성벽 화랑들을 기리고 또 찾아보는 그런 데
이제 성지요, 순례지로서 이제 기능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라가 6세기 중반에 이제 소백산맥을 넘어가지고 이 제천 지역을 이제 장악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때 신라는 이제 한강육을 점유하는 과정 속에서 힘이 넘치고 또 청년들의 기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어떤 족적이 이곳에 남겨졌다고 합니다. 이 제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신라사에서 지금 비중이나 의미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화랑들의 명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화랑과 관련된 전설이라든지 기능이 제천에게 남아 있습니다. 지랑산이라든지 다랑산이라든지 그리고 제비화랑이 이제 성을 쌓았다는 그런 흔적이 또 제천 시기에도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화랑들이라고 하는 지명까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화랑과 관련된 지명과 전설이 이렇게 집중된 지역은 제천 지역을 빼고는 없다는 것이죠. 그와 맞게끔 이제 이런 금성문자료, 화랑들이 가능한 이런 금성문자료라고 하는 것은 서로 앞뒤가 맞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이 지역에서 화랑의 어떤 성지로서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되는 것이죠. 제천의 전말동굴 하면 이제 부석기 유적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역사시대 속에서 큰 의미를 가지면서 이제 역임을 하게 됐다. 이렇게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조사는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앞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운집할 수 있는 좋은 공간입니다. 여기서 이제 남부들이 운집해서 어떤 제사를 지낸다든지 또는 이제 다른 깊은 것을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요일 때 집중적인 새로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사익불이라든지 이런 이제 동굴의 벽면에 어떤 명문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이제 남아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제천 지역의 하나의 뿌리하고 연관이어서 이제 약속 없으나 이 제천 지역은 여러 가지 요새 이제 웰빙산이라든지 또 항림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이제 산업의 어떤 뿌리 하나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굴이 끝난 지 올해가 꼭 30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좀 안타깝게도 아직 전말동굴 발굴 결과에는 보고서가 종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천시하고 전시협회 전말동굴 발굴 결과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낸 제천시에서 발굴을 담당했던 일대가 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